네, 안녕하십니까. 와삼스톡.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오는 토요일 이제 개막을 하게 되죠. 빅4에서 탈락할 팀은 과연 누구일까? 저는 스포츠부 김재현 기자고요. 한서윤 에디터라고 하고요. 네, 저는 에디터 정의진이고. 저는 스포츠부 양시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오늘 이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빅4, 저 같은 경우 첼시, 그러니까 왜 이제 빅4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을 할 겁니다. 간략하게. 그때 설명을 듣는 와중에 만약에 이건 아니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걸 누르면 빨간색 버튼이 들어옵니다. 이걸 누르고 나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첼시가 올 시즌 빅4에 진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프랭크 램파드입니다. 램파드가 더비 카운티에서 단 한 시즌 감독을 경험을 하고 지금 첼시라는 빅클럽을 맡았어요. 나이도 41살에 불과하고 램파드가 과연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과연 이 빅클럽을 이끌 만한 경력이 될까?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결정적이겠죠. 아자르가 나갔습니다. 사실상 첼시는 아자르의 팀이었죠. 아자르의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것도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요. 첼시가 피파의 이제 징계 때문에 올 시즌 유럽인 이적 시장에 이 영입을 한 명도 못했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임대보냈던 선수들을 다시 데려오면서 뭐 전력을 좀 강화했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20대 초반이거나 10대 후반의 젊은 선수들이에요. 물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선수들에게는 이게 기회거든요. 빅클럽으로 돌아와서 빅리그에서 내가 안정적인 출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판이 짜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누르시죠. 선배가 그걸 다. 네네. 아니 첼시가 이번 시즌에서 저는 다들 많은 전문가가 6위 빅4에 못 들어갈 거는 자명하고 6위도 힘들다는 인식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이 올 시즌 첼시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이 아닌가. 물론 그렇죠. 기대치가 정말 적다는 것. 이럴 때 뭔가 돌풍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그 팬들은 선수들은 그 기대치는 언론의 기대치지 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동안 첼시가 해온 거 있는데 올 시즌 우리는 지금 감독도 초짜고 선수도 초짜야. 그러니까 우리 팀은 올 시즌 성적이 안 날 거니까 우리가 기다려줘야 해. 이런다고 성적이 이럴 거 아니에요, 팬들이? 기다려주진 않죠. 팬들은 잘하고 싶은, 우리 팀이 잘했으면 좋겠는 열망의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거든요. 아자르도 나가, 선수 영입도 없어. 이런데 과거처럼 맨시티를 위협할 정도의 그런 1위를 노려야지. 이런 정도는 최소한 기대치가 최근 중에선 좀 제일 떨어지지 않을까. 이번 중에도 당연히 우승하길 바라죠, 첼시 팬들은. 하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굉장히 선수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선수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로서 램파드는 굉장히 적합하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EPL이 작년에 토트넘이 보여줬지만 더 이상 돈지랄로는 안 된다. 는 거를 옆에 이런 팀들을 보고 좀 배운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실 지금 첼시를 6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의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첼시를 보고 있자니 맨유가 떠오릅니다. 이게 되게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 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팀에 있던 소위 말하는 레전드 선수가 감독으로 왔을 때 겪는 그 상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도 아마 이제 과도기에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첼시가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거랑은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 또 이렇게 눌러주시나요? 잠깐 제가 쓸데없이 너무 첼시에 지금 공들이고 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첼시를 전 4강으로 보는 이유는 다른 팀을 보니까 해볼만 하다. 어느 팀이요? 기분이 너무 안 돼. 기분이 너무 안 돼. 자, 다음은 맨유. 맨유로 갈까요? 자, 저는 맨유를 5위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위는 첼시고, 이제 가장 큰 위험은 포그바 짝을 찾지 못했다는 거. 사실 이제 디발라를 루카크랑 이제 스탑딜 얘기까지만 나왔을만 해도, 우리 4위 해볼만 하겠다 했는데, 그게 어그러지고, 에릭센도 어그러지고. 전 개인적으로 맨유가 빅4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포그바를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메뉴 입장에서는 포그바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막 달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마타도 나서가지고 아 포그바는 원래 좋은 선수였다. 그리고 솔샤르도 나서가지고 포그바가 문제를 일으켰던 선수라고 아니 전혀 아니라고 문제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역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포그바가 지금 사실상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감독 머리 위에 있어요. 뭐 하나 또 수출해서 만약에 뭔가 팀 내에서 갈등이 벌어진다. 제가 볼 때는 조직력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포그바가 메뉴의 빅4 진입에 키를 쥐고 있다. 저는 지난 시즌에 말썽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약간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저도. 제발. 저도. 악동 이미지 때문에 본인의 이적이나 이런 게 걸림돌이 된다면 이번 프리시즌 정말 경험을 했다고 보거든요. 포그바가. 또 한국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누구처럼 벤치에만 안 있고 진짜. 거기서 보여줬어. 성숙한 모습을. 와서 값도 쓰고. 정말 내년에 원하는 레알로 가기, 이번에 못 간다면 내년에라도 가기 위해서는 올 시즌 보여줘야 된다. 그 솔샤르 감독이 오기 전에 지단이 물망에 올랐을 때 포그바가 정말 잘했잖아요. 그거는 지단 감독을 염두에 두고 되게 잘했던 건데 이번 시즌은 그때 잘했던 그 기간이 통으로 올 수도 있다. 자 다음은 아스날. 아스날은 네 번째로 하죠. 네네네. 4위. 토트넘. 토트넘 먼저 할까요? 토트넘의 어떤 기본 정신이 이번에 좀 헤쳐지는 것이 아닌가. 토트넘의 기본 그거는 그 헝그리 정신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 손흥민의 그 맨시티를 4강 1차전이었나요? 손흥민의 결승골로 이겼을 때 손흥민이 그 카메라에 대고 너 그거 알아? 토트넘이 이겨. 울분에 차서 얘기했거든요. 영어로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토트넘 많은 팬들을 울렸거든요. 왜 우리 영입 하나도 안 하고 이 멤버로 못 한다고 누가 그랬어? 우리 이 정도야. 이번에는 지금 거론되는 선수들만 해도 뭐 막 디발라의 쿠티뉴의 뭐 이미 또 세세뇽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뎁스가 너무 깊어졌어요. 이러면 그때 당시에 데니 로즈가 볼을 많이 뒤로 빠뜨려. 그러면 내가 좀 더 뛰어야 되겠네. 뭐 이런 어떤 그 협업 정신이 쟤 너 그 돈 받고 왔는데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좀 선수들 간에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맨유골 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멤버가 화려했는데도 결과가 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 요소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은돔벨레나 세세뇽까지는 토트넘 팀컬러랑도 꽤 맞고 괜찮은 영입이라고 봐요. 그 포지션이 워낙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이렇게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타적으로 생겼어. 네, 맞아요. 막 시소코랑 운돈벨레의 전 그 파괴력 시너지는 굉장할 걸로 전 막 기대가 막 너무 되는데 세신용도 괜찮고요. 근데 그 나머지 그 스타급들 지금 거론되는 선수들은 이 팀에 얼마만큼 융화될 수 있을까? 특히 디발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팀워크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전 시즌에 유벤투스에 좀 드러났잖아요, 이미. 에릭센이 영국 내에선 다른 팀으로 안 가겠다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에릭센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디발라 얘기도 약간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디발라가 안 오면 제 얘기를 다 이제 없애주세요. 지금 말해서는 에릭센이 남을 수도 있는 모든 거에 그 딱 핵심에 에릭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즌 토트넘의 가장 큰 변수는 에릭센이라고 봐요. 토트넘의 데스크라인 중에 꼭 있어야 될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에릭센이었거든요. 사실상 토트넘의 뇌 역할을 해왔던 선수였기 때문에 또 마지막 날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여기 뭐 옆에 뭐 돈 많은 뭐 빨간 팀이 맞아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에릭센이 뭐 갑자기 이게 안 맞아서 뭐 그럴 수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당연히. 메뉴에 뼈를 묻을 수도 있지. 갑자기 토트넘 옷을 벗고 맨유 옷을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 보면 아스날 팬은 참 착해. 그러니까 맞아요. 아스날은 제가 볼 때 약간 지고지순한 약간 어떠세요, 아스날? 사실 공격 얘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코시엘리는 되게 아스날에서 힘들 때 거의 한 13-14 시즌이었나? 그때부터 거의 헌신하듯이 지금은 주장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땐 별명이 코드뽀였어요. 코드뽀. 얘는 뭔 듣도 보도 못한 놈이야. 이름도 어렵거든요. 코시엘리. 어제까지만 해도 챔스를 못 갈 거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스날의 수비진이 지금 주장은 항명하고 나갔죠. 황의조 곁으로 갔죠. 그래도 황의조 곁에서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역시 착하다. 국보로 역시 착하네. 가득한 마음. 거기 옆에 있는 또 한 명의 수비수는 무스타피라고 무슨 형 수비수 하는데 그 친구는 발표형 수비수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렇게 수비수가 다른 공격수가 지나가면 가서 마크를 해야 되잖아요. 얘는
손을 들어 일단 부심하네.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잘못했어요. 그래서 발표형인데 오늘 아마 티언이라고 레프트백은 한 명 영입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왼쪽에는 뭐 그 강도도 때려잡는 콜라시나츠도 있고 검거형 수비수. 그 친구가 사실 포백에서는 약간 좀 어리버릿하는 레프트백도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공격진은 뭐 기존 오바메양의 오바메양, 페페, 라카제트에서 이제 오페라 라인이라고 이제 승리의 오페라를 올리겠다. 아, 오페라 라인 네. 사실 공격진은 벌써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약간 수비가 약간 옛날에 그 본프레레였나요? 우리 수비가 3골을 먹히면 공격이 4골을 넣겠습니다. 약간 그런 마인드였어요, 어제까지는. 오늘 다비드 루이즈 얘기가 나오면서 루이지 거의 확정적인 것 같던데요 지금. 아하.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다이비드 루이즈. 이거 보자마자 저는 아스날을 빅4로 넣어줬습니다. 얘기를 좀 취합을 해보면 일단 아스날은 4위 빅4 진입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결국 맨유와 첼시의 싸움이 아닐까. 저를 포함해 영국 언론도 그렇고요. 두 팀 중에 한 팀은 빅6에도 못 낄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복병은 누구냐? 뭐 울버햄프튼이랑 에버튼 얘기 많더라고요. 예, 에버튼 뭐 이런 팀들이 빅6에 진입을 할 것이다. 각자 팀에서 생각하는 엑스맨은 누구지? 그리고 다른 팀에서 리버풀이나 이런 팀에서 데리고 싶은 선수는 또 누군지. 첼시의 엑스맨 뭐 다 나가서 엑스맨이 저는 첼시의 엑스맨은 램파드 감독을 하겠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엑스맨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램파드 감독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젊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자율권을 많이 준대요. 근데 지금 첼시의 정신적인 지주를 할 만한 선수가 사실상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루도 있고 뭐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램파드 감독이 이 부분을 어떻게 리더십으로 메꾸느냐에 따라 첼시의 올 시즌 성적이 결정이 될 거라고 봐서 램파드 감독을 엑스맨으로 꼽고 싶고요. 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첼시는 못 데려오지만 데려올 수 있다면 저는 손흥민 선수. 지금 첼시에 필요한 건 첼시는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뭔가 틀어졌을 때 그때 팀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거를 잡아줄 것이냐인데 손흥민 선수처럼 뭔가 이타적이고 미스터 스마일 아닙니까? 항상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선수가 지금 첼시에는 난 좋은데 반대. 굉장히 필요해요. 반대요? 네. 왜요? 왠지 알아요? 왜요? 가슴에 요코하마 달고 뛰는 게 싫어. 그럼 메뉴는 어떠세요? 메뉴 엑스맨은? 제가 생각하기엔 포그바는 식상하니까 저는 산체스. 그렇지. 산체스. 맞아. 이 그게 산체스가 핵심이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산체스의 그 입단 영상을 봤거든요. 그 아직 피아노 치는 동안 넌 1억 벌었겠네. 그죠? 피아노 치고 지금 그리고 그런 데려오고 싶은 선수 데려오고 싶은 선수는 에릭센이죠. 저희가 너무 오른쪽 자원이 부족해서 아스날은 아스날의 엑스맨. 엑스맨이라는 게 약간 이번 시즌에 못할 것 같은 뭔가 불안한 선수잖아요. 팀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미 X인 무스타피는 뺄게요. 그래서 엑스맨은 저는 그라니트 자카. 사실 이 선수가 아스날에 필요한 유일한 피지컬 3선 미드필더긴 해요. 근데 사실 아쉬운 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엑스맨인 겸으로 영입하고 싶은 선수가 이제 캉테죠. 사실 캉테를 괜찮은 원하지 선수. 않는 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첼시의 올 시즌 핵심 요인으로 꼽는 선수가 바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캉테가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 이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달라질 수 리더가 있다. 있네요.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캉테가 지금 좀 다쳤어요. 지금. 초반에는 지금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커요. 헌터랑 마운트랑 한번 다쳤으면 더 좋은데 아스날 팀 컬러 했단 말이에요. 부상 변동. 자, 그리고 양시장 기자. 토트넘의 엑스맨. 저는 옛날부터 이 선수 되게 미안할 정도로 제가 막 이렇게 경기보죠 욕을 많이 욕이라기보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 포이스. 저는 포체티노 감독과 이 지연 문제까지도 저는 거론을 하면서 앞에 포는 같네요. 포이스 포체티노. 그러네, 성도 같네. 포이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센터백 말고 풀백 좌우를 영입하길 바랬는데, 세세뇽을 영입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른쪽 포이스는 아직 그대로 주전일 것 같아서, 만일에 디발라가 온다면, 잘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전 디발라가 오는 게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영입하고 싶은 선수가 누구예요? 영입하고 싶을 수 없어요.
완벽하게. 저는 근데 유일하게 정말 영입하고 싶은 선수는 리버풀의 판다이크. 반다이크는 뭐 다들 컸네. 토트넘이 수비수를 원한다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소리. 알더베이럴트나 베르통원이 그때 베르통원 찢어졌을 때 이게 백업이 없어가지고 너무 막 불안하더라고요. 그치. 산체스도 불안하긴 하죠. 네. 알더베이럴트가 백업 가고 판다이크와 이 베르통원에 든든하게 볼 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마음이 놓이고. 네, 뭐 맨시티와 리버풀이 2강 체제이긴 하지만 뭐 공은 둥글고 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각자의 어떤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은 이 빅4에서 탈락할 후보 어떤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사전 댓글을 좀 받았었는데 재밌는 건 제가 댓글을 쭉 살펴보니까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저희랑 비슷하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빅4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빅4에 될 것이다가 아니라 메뉴 응원하시는 분들은 메뉴 올해도 안 돼 이러고 첼시 응원하시는 분들은 첼시는 더더욱 안 돼 이러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토트넘 팬들은 뭐 대부분 빅4 진입을 확신하시는 그러니까 아스날, 맨유, 첼시 팬들은 대부분 저희가 했던 얘기랑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 조금 궁금하니까 저희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다. 인정이네. 진정한 아스날 팬, 맨유 팬. 우리는 사실 우리 진정한 아스날 팬이고 맨유 팬이고요. 저희는 그냥 엑스맨 벼락치기 공부해서 아는 척하면 돼요. 먹고 살기 위해.